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의 주제는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을 때 과연 임신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와 또 자궁의 임신이 꽤나 많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의 임신은 그러면 한약으로 막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 그리고 나팔관이 막혀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나팔관이 막히면 당연히 난자, 수정란, 정자 이런 걸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해야만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궁과 난소에 혹이 있을 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자궁에 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자궁의 근종,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덩어리, 종이라고 하는 건 종양, 종괴 이런 거니까 자궁의 근육층에 있는 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소의 낭종, 낭종은 주머니 낭자의 덩어리 종자, 그러니까 주머니, 물주머니 형태로 차 있는,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제 기형종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이나 뼈에 이런 성분도 있고 지방 조직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형종이 있을 때, 또 난소에 주로 있는 게 자궁 내막종이라고 해서 자궁의 내막이 외부로 다 탈락돼야 되는데 이게 나팔관을 타고 역류를 해서 난소에 들러붙어서 또 자라고 있어서 혹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궁 선근종이라고 해서 자궁의 또 두께가 근육의 두께가 또 두꺼워지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을 때 과연 임신이 잘 될까요? 물론 임신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포들은 다 무엇이든 간에 비정상적인 세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정상적인 세포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조건 수술만을 먼저 이렇게 고려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수술은 병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결과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 자궁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에 근종이 있을 때도 무조건 잘라내고 하지 마시고, 이 근종을 평가해서 이 근종이 어느 부위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에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어떻고 또 착상을 방해하는지 이런 것을 다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난소에 있는 혹도 무조건 잘라내지 말고, 잘라내면은 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이 있다고 해도 그 혹이 내버려 둬서 이것이 나쁘게 무슨 암으로 무슨 전화가 되고 악화되고 이런 혹은 되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버려 둬도,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의 환경을 좋아지게 하면 그 혹들의 크기도 줄어들 수 있고 최소한 성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성장을 멈출 수 있게 하고 더디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난소의 기능을 좋게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혹이 있는 상태에서도 배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배란이 된다면은 당연히 임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혹은 잘라내고 본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보존하면서 임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난소에 있는 혹은 배란만 잘 된다면 자궁에 있는 혹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난소에 낭종이나 자궁내막종이 있다고 해도 섣불리 수술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이러한 혹들이 이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커져도 나중에는 성장이 멈추고 또 출산하고 나면 또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신이 되어서 발견한 경우도 막 수술을 이렇게 종용하거나 서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해서 발견이 되었다 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계는 출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과도하게 심하거나 반드시 꼭 수술 저응증이 아니라면 한의학의 치료를 통해서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서 자궁의 임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에 두 줄이 나왔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HCG 호르몬이 올라가서 이제 임신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6주, 7주에도 초음파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자궁의 내막이 아닌 다른 곳에 들러붙어 있어서 임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궁 외, 자궁 바깥의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나팔관에 있고 나팔관은 좁은 근육으로 된 튜브인데 거기에서 수정란이 막 이렇게 증식을 하고 분할을 하고 커지면 당연히 엄청난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 자궁의 임신은 응급의 상황으로 대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MTX라는 보통 항암제를 쓰게 돼서 이게 막 급격하게 막 이 성장 발육하는 그런 세포들을 탈락시키는 게 이 MTX죠. 그래서 그런 약물로 이렇게 퇴출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이게 호르몬 HCG 호르몬이 0일 때 이제 이게 잘 제대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자궁 임신이 한 번 된 사람이 또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자궁 임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나팔관 하나를 되게 만약에 잃었다면 나머지 나팔관 하나에서 또 자궁 임신이 되었다면은 이제 자임신이 될 확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과연 이게 왜 그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 수정란이 이동을 해야 돼요. 나팔관을 통과해서 나팔관을 우리가 수란관이라고 하죠. 난자를 수송하는 관이다. 그러니까 난자든 수정란이든 똑같죠. 그것을 수송하는 관인데 이게 수정란이라는 게 모터가 동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관 안에 이 점막이 윤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 선모의 운동도 좋아야 되겠고 튜브가 또 막 이렇게 쥐어 짜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점액이 충분해야 되고 운동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면 충분히 다음에 자궁의 임신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궁 내 어떤 혈액순환, 진액에 대한 문제, 운동성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자궁의 임신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한의원에 오셔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죠. 산전 검사를 하고 또 특히 임신이 뭐 결혼했는데 1년, 2년 되어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팔관이 막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나팔관이 막혀 있으면 정자도 못 들어갈 것이고 난자도 나팔관에 못 들어오고 뭐 수정이 만약 뭐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임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체외에서 수정을 해서 임신하는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이 나팔관 폐색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는데 저희 한의원의 치료를 통해서 자임신된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양반에서 또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그것은 원래 뚫려 있는 것인데 검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검사를 잘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우연치고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결국은 한방 치료를 통해서 뚫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질염이나 이 질염이 자궁 내막으로 들어오고 난관으로 들어와서 골반까지 염증이 자주 오는 사람, 그러한 어떤 염증에 의한 유착은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염증성이 아니라면은 되게 이제 생리혈이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내막이 밖으로 외부로 탈락해야 되는데 이게 자궁의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나팔관을 타고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란을 할 때 배란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란기에 나타나는 출혈들이 또 나팔관을 막힐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담음이라는 물질이 있죠. 우리 몸에서 어떤 수분의 대사, 진액의 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물이 썩어서 고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약에서는 그걸 담음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의 어떤 혈류를 좋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늘려준다, 순환을 개선해준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런 한약을 쓰면 되겠고 또 자궁, 난소, 나팔관을 잘 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제가 지도를 하면 한약을 먹고 운동을 해서 자임신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한테만 해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나팔관이 막혔다 그러면 시험관부터 시도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 분이라면 뚫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한의원에 오셔서 한번 치료를 해보시고, 만에나 나팔관이 뚫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한약을 먹은 만큼 자궁이나 난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식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만에 하나 시험관 하시더라도 시험관에 금방 성공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임신이 되는 그런 분들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매우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관이 막혀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한방 치료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특강. 오늘은 이 나팔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궁의 임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팔관에서의 문제. 그러면 결국은 자궁 임신이 한번 일어났을 때 이 자궁 임신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자궁 임신에 우리 어떤 항암제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를 했다고 해도 우리 어혈이나 오로를 배출해 준다는 그런 개념의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말끔하게 더 소통을 시켜야 차기 임신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나팔관이 폐색되었다고 해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통이 되어서 자임신된 계기들, 그런 케이스를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치료에도 관심을 가지고 꼭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